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용도 지역의 분류까지 했고요. 지금 지역의 행위 제한 들어갈 차례입니다. 24쪽. 24쪽. 요약서 24쪽을 보시고요. 자, 뭐 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한다면 지역의 분류를 다시 되살려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4개 지역은 도관농자, 도시지역, 나머지 3지역이 준하는 관리지역, 그리고 농업과 임업을 위한 농림지역, 자연환경 등 여러가지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자연환경 보존자, 도관농자. 이 상태에서 도시지역을 나누기를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으로 관리지역이 나눠지는 것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보생계였죠. 보생계, 보정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로 보생계. 이것이 법에 의한 분류였고 0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주상록이 다시 세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면 전일준으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양호한주거환경, 편리한주거환경. 전용이 다시 나눠지기를 1종, 2종으로 나눠지고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는 것은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거기에 따라 양호한. 이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하면 일반이었고요. 준이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다른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면 중일근유였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유통상업. 중심, 도심, 부도심의 상업,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간단한 공급에 그치는 유통,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시작하는 공업지역이라면 전일준이었습니다. 전용, 일반, 준.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공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녹지가 보생자였죠. 보생자였습니다. 순수 보존할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유보할 녹지, 자연 녹지라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허용되는, 이렇게 이제 했던 거. 항상 지역의 분류까지 했었는데요. 지역의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지역의 행위 제한이라면 3가지를 얘기하죠. 지역의 행위 제한 하면 3가지를 얘기합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제한,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 얼마, 용적률을 얼마, 요거까지 이렇게 3가지 행위자를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지구구역에서는 요 건축 제한만 있습니다. 거긴 요건 없잖아요. 여긴 3가지 다 있어요. 건폐율, 특히 용적률까지. 아무래도 이 건폐율과 윤율의 최대치를 정해놓으니 최대한 도는 지역에만 있는 건데, 요 숫자는 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숫자였고요, 그죠? 이것부터 매우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건축 제한은 그 근거로 있어야 돼. 근거. 이 건축 제한을 어디서 정해놨느냐, 근거, 거기를 봐야지 우리가 찾아보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구역에서도 건축 제한만 있기 때문에 근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라면 여기는 이제 지역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국계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지역별로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염지가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이 원칙이 0이지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 국계법 시행령이 아니고 다른 특별법에 의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근거에서는 다른 법에 적용되는 예외를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흐름을 잡는. 그래서 방가로 1번이 건축제한 근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건축제한의 근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대통령령이죠. 국회법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외로서 다른 법률이, 다른 법이 적용되는 예외가 존재하고, 예외 중에서는
박스에 보시면 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어느 지역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지역의 행위제한은 0을 따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각각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따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표시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불문하고 말이죠. 그리고 역시 그 밑에 농공단지 얘기는 역시 어느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진 간에 산업입집이 개발하는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만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안 됐어요. 다른 것은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된다는 걸 저번 주에 배웠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만큼은 도시지역의 행위제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아래 두 가지를 오히려 여기서 낸다면 이 아래 두 가지 이 근거를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그 두 가지는 농림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그 정하고 있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우리가 농림에서 농해에 해당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 대표적 땅이었고 림에 해당되는 게 보전산지였어요. 농업과 임업. 그리고 초지도 따로 초지법이 있어서 분리가 됐을 뿐이지 만약에 초지법이 없었더라면 이제 농업진흥지역처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침 특별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행위제한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바꿔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지법을 적용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렇게 전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농지법이 적용 안 되니까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역에 대한 원칙 국계법 그 시행령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외 아니면 원칙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역시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를 전제로 해서 산지관리법을 농림지역에 있는 초지를 전제로 해서 초지법을 그럼 그 아래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전제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쭉 5가지가 있는데요. 다 보존할 땅들이야. 다 보존할 땅들이니까 농림지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념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여러 가지 보존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땅이라고 배웠으니까 공원이면은 잘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도 보존 아닙니까? 지정문화재니까요. 천연기념물도 보존을 잘 해야지. 해양보호구역이니까 해양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 보호할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보호할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각각 비슷한 특별법을 찾아내면 돼요. 비슷한 특별법을. 그러면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을,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에 대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 보존에 관련하는 법률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법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땅을 전제로 해서 그 바뀌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원칙적 행위제한 중에 일부만 추린 겁니다. 이건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9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는 것 중에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지 않으면 찍으면 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지금 0에 따라 허용되는 거 0 중에서도 조례가 정하는 데 따라 허용되는 거 막 둘로 원래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거 다 통칭해서 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줄인 겁니다. 이게 하는 것도. 여기서 뭐 조례에 정하는 거냐 바로 0이냐 이런 것까지 막 구별하려면 힘들어져. 더 힘들어지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법령 통틀어서 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먼저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단독주택이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 여러분 단독주택은 웬만한 기본적인 집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허용이 돼야 돼요. 웬만한 데 허용이 돼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데 단독주택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단독주택 허용할까요 말까요?
제일 엄격한 곳인데 개발 못하게 하는 곳인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 단독주택에 허용 안 된다면 어디서 삽니까? 아예 사람 못 산다는 얘기가 되죠? 응? 허용이 돼야 돼. 물론 이런 데서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도시민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인, 어업인 그런 요건을 갖춘 주택이래야 지을 수 있다는 제한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못 따져요. 두루뭉실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전체적으로. 어쨌든 농업인 주택이라도 주택은 단독주택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어디서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나는 자연이다 그런 프로 보시면 아주 산속에도 집 있죠? 만약에 못 짓는다는 거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물론 실제 불법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받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금지되는 거 찾는 게 쉬워요. 웬만한 데는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라고 해놨습니다. 건축 금지되는 거. 유통상업과 전용공업이 둘밖에 없어요. 여기 유통상업, 여기 유통상업과 전용공업 이 둘만 금지가 돼 있다. 단독주택이 위험해서 그래. 위험해서 이렇게 느낌 잡아볼 수밖에 없어요. 위험해서. 유통상업은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이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대형 화물 트럭 위주로 다닐 텐데 여기 단독주택 지어서 애들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제일 위험한 곳이 여기잖아. 제일 위험한 곳이 중화학 공해성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 대표적으로 안 된다. 나머지는 허용이 돼. 이런 데도 허용이 된다 그랬잖아. 비농동업인 주택이지만. 그러면 이번엔 단독주택을 보시면 반대로 가장 큰 주택을 봅시다. 우리 공동주택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가 제일 큰 거잖아. 연립다세대는 제가 소개도 안 해놨어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 아파트 나와서 아주 좋았죠. 그냥 아파트가 허용되는 거. 사실 이거를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라면 주택 중에서 가장 큰 곳이니까 허용되는 거 찾는 게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응? 녹지 비도시 보존할 땅 있죠? 녹지 비도시. 녹지나 비도시라면 아파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아니 큰 주택 중에서 가장 큰 아파트가 만약에 녹지 비도시 보존할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보존할 땅 망가지지. 그래서 녹지 비도시는 아예 안 돼. 그럼 주상공주변상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 중에서 웬만하면 허용이 될 텐데 개념상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생각하시면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최근에는 맞췄단 말이에요. 외울 필요 없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거지역 중에서 어디가 안 될까? 아파트가. 에? 전용 일종? 아니 이거는 맨날 강의라도 팍 고쳐지지가 않네. 아니 전용 일종이 어디 있어요? 일종 전용 이렇게 이게 나눠지고 이게 나눠졌으니까 일종 전용 주거 이렇게 답을 해야지. 주거 전용 일종이 아니라니까. 일종 왜 이게 안 바꿔지지? 에? 다시 해봐요. 어디라고요? 왜 안 되는데 왜? 단독주택 중심이라. 개념이 단독주택 중심인데 공동택의 대표격은 아파트가 들어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종 전용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디가 안 되겠어? 일종 일반이요? 왜 안 돼요? 저층주택 중심이라. 저층이라 제가 여기는 4층 이하지 않은 한 달이잖아. 저층이 4층까지라고. 아파트는 최소 5개층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개념상 될 수가 없지.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 안 되는 거 요것만 알으면 웬만한 거 맞춥니다. 아파트 문제 나오면. 근데 개념상 당연하잖아. 나머지는 다 돼요. 상업에서는 어디가 안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 되는데?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이용도를 높이는 곳인데 아파트가 들어서 제일 큰 게 들어서겠지 여기. 에? 여기는 워낙 이용도가 높고 비싼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어도요 주로 주상복합으로 크게 짓게 돼 있어요. 주상복합으로 막 랜드마크 같은 거 여기다 짓잖아. 여기다가. 여러분 그거 뭐예요 저기? 에? 저기 우리 타워 뭐야 저 파워 그건 뭐라 그래요? 강남에 타워 팰리스 타워? 거기가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 중심작업일 거예요 거기가. 에? 왜 아파트가 안 돼? 어디가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지 이게. 아니 단독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주택에서 제일 작은 단독이 안 되면 단독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주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쫙 안 돼. 모든 주택 안 되는 거예요. 단독이 안 될 정도면. 공업에서는 어디가 안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 논리로.
그런데 일반공업도 안 돼요. 단독은 여기 되지만 아파트는 안 돼. 공장의주로 들어가는 곳이라. 여기만 돼, 준공업만.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는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에서는 유통을 제외한 상업지역, 공업에서는 준공업, 이렇게만 허용됩니다. 그게 바로 2번이에요. 아파트가 허용되는 걸 적어놨잖아, 그대로. 자, 이제 주택이 끝났으면 우리 1, 2종 군생, 주택 외이설 중에서 근린생활에서 들어갑시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게 1종, 약간 덜 필요한 게 2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종 군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그만 시설이니까 다 허용돼, 다. 금지되는 곳 없어요. 이게 없으면 생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 유통사업이나 전용공업처럼 단독주택 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사람 없는 게 아니죠? 애들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지. 여기 근로자들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담배 가게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1종 근생은 다 허용돼요. 금지되는 곳 없어요. 그럼 2종 근생은 역시 근생이라 웬만한 데 허용이 돼야 정상이지만 1종과 달리 2종은 약간 좀 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곳이 3군데 존재합니다. 금지되는 곳이 3군데 존재해요. 그런데 이 3군데가 전용주거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금지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 느낌 잡으실 때. 아니 1종은 다 허용되지만 2종은 금지되는 곳이 3군데가 있다. 1종과 달리. 제가 항상 우리가 따질 때 사계적인 도관농지 중에서 가장 개발 못하게 하는 곳, 가장 싼 곳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싼 곳이 보전 녹지.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거 많이 쓰잖아요. 도지역, 이거 사계적인. 이거 도지역 중에서는 요거 이 두 땅이 대표적으로 개발을 제일 못하게 하는 땅이에요. 개발을 제일 막는 땅입니다. 값이 제일 싼 땅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할 필요성이 가장 큰 것만큼 2종 근생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상상하려면 2종 근생이 뭐 노래 연습장, 일반 연습장 이런 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다 파괴되지. 하나가 더 어디냐? 전용주거예요. 전용주거. 요 3가지만 얘기합니다. 각각 보존할 필요성이 큰 2가지 외에는 전용주거가 못 들어가요. 전용주거. 양호한 주거 환경이잖아. 양호한 주거 환경. 아주 양호한 주거 환경인데 평창동? 단독주택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 거기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가봐도 없어 그런 거. 응? 못 들어갑니다. 여기. 양호한 주거 환경 망가지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이 또 그 종교 집회장은 2종 근생인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던데. 그건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그러니까 조그만 500 미만의 그 교회 사찰 이런 거는 전용주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그 조그만 거 교회 등 이런 종교들이 참 무섭다는 거. 이런 데 들어간다는 게. 2종 근생 중에 그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까지 하다 보면 끝이 없어. 예? 이게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조그만 글씨로 막 한참 페이지 많았죠, 그죠? 그 세밀하게 어떻게 다 해. 그냥 이건 두루뭉실하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2종 근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무 세밀하게 가려면 못해요, 이거 어차피. 자, 이제 전문시설 중에서 초등학교 금지되는 곳. 여러분 초등학교도 웬만하면 다 있어야 돼. 초등학교니까 기본적인 교육 의무교육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금지되는 게 찾는 게 쉬워요. 어디만 금지가 됩니까? 여기만 금지가 돼. 역시 중화 공해성 업이라 애들 학교 다니다가 운동장에서 그 뭐 뛰어놀다가 폐 새까맣게 되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위험해서 안 돼. 여기만 안 돼. 여기만. 다른 데 다 돼. 여기 됩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예? 그럼 여기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5년 전에 한참 전에 문제를 때는 이걸 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에 허용되는 걸 찾아라. 답은 이거죠. 뭐 이거 초등학교 여기만 금지가 되니까 나머지는 허용이 되니까. 이거 될 것 같죠? 여기 실제? 아닐 것 같아요? 에이,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시라 그랬잖아요. 다녀보시라고. 안에 상가벽제 전체 초등학생 수가 막 7, 8명 된다는 이런 그 다큐멘터리 보러 안 보셨어요?
그래, 여기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런 거 애들 짝다로 해서 초등학교 설치 안 해놓고 가뜩이나 산골에서 그 도토리 주워갖고서 그걸로 애들 학비하고 그러는데 유학을 보내라고? 여기 없으면은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응? 그래서 상가벽지에도 몇 명이나마 있는 학교라도 유지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새 하도 없어지니까 자꾸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상간벽지에 있는 그 조그만 학교가 여기다 생각하시면 돼. 손해보더라도 나라에서는 손을 따질 게 아니지, 돈 따질 게 아니죠. 전용공업만 위험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전용공업만. 그리고 위락설, 숙박설.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봤으면 위락설, 숙박설을 봅시다. 제가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많이 통제받는 게 위락설, 숙박설. 위락설이 더 통제받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위락설에 해당하는 곳은 다 그 영어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그 행정명령이 내려서 경기도도 그 다음에 내렸고 자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락시설 가실 필요 없죠? 공부만 하시면 되죠? 공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허용되는 거 찾는 게 쉽잖아. 그러니까 이건 워낙 금지가 많이 되니까. 통제를 많이 받으니까. 상업지역밖에 없어요. 상업지역밖에. 여기 상업지역만 위락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술집, 춤, 도박에 관련된 것이 위락시설인데 상업지역만 허용이 돼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거 보세요. 숙박시설은 위락과 숙박이 많이 통제를 받지만 숙박시설이 조금 나은 게 허용되는 것이 좀 더 나아요. 당연히 상업적인 당연히 허용되고 추가적으로 세 군데 더 있는 것만큼 위락보다는 조금 낫잖아.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 허용됩니다. 이건 그냥 해보세요. 상업지역에 허용이 되면서 준공업에도 허용이 됩니다. 숙박시설이. 공장에 지방에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 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잠잘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잠자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공업 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을 설치한다. 어디다 설치해야 돼? 여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고 준공업밖에. 왜?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하니까. 여기. 그리고 여러분 녹지지역 같은 데 가보면 녹지지역에서 우리 관광지 있잖아.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관광객들이 오면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야외에 나갔는데 막 모텔 같은 거 있고 막 그렇잖아. 관광지 같은 데 조금 관광지. 그런 곳이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여기가 불가평으로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자연녹지는 이제 관광지를 전제로 하지만 4층에 들어가지만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게 여기입니다. 혹시 그런 데서 보신다면 관리지역 중에서는 여기 계획관리에 들어가요. 이거는 도시계획에 준하는 곳이라 이 중에서는 제일 개발할 거다. 그러니까 세 군데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요런 게 다 이제 여기 특히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높은 거 아니야. 다 4층 이하일 거야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런 4층 이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제가 묘지 관련세를 허용되는 것까지 했어요. 아직 묘지 관련세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요건 없습니다만 요새 와서는 자꾸 묘지 관련세를 뭐 화장장, 봉안당, 뭐 묘지, 뭐 자연장치 하는 게 다 묘지 관련세를 아닙니까? 여기 하도 요새 자꾸 부족하다 그래서 묘지 관련세를 허용되는 걸 찾는 게 쉬운데 허용되는 곳은 녹지와 관농지예요. 녹지와 비도시. 이게 초기에는 녹지와 관리 농림이었고 주상공원되고 자연환경 보전도 안 됐어요. 여기는 개발할 곳이라 사람들이 하도 혐오 시설을 싫어해서 안 됐고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이 오히려 강해서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허용이 돼요. 여기까지 지금은 하도 부족해서 녹지 비도시가 다 허용이 됩니다. 주상공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해서 안 된다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을 위한 시설인데 여기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차이를 지금 여기서 두 분이 반응을 탁 보이는 게 아니 왜 이걸 안 좋은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갈 시설이고 이용할 시설인데 동물들이 요새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는 거지 뭐. 사람 이용하는데 왜 동물의 피해를 줘?
자, 주상호용은 안 되고 녹지와 비도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층 이하로 통제하는 거 요거까지 제가 드려놨어요. 4층 이하로 통제하는 것까지. 일종 일반 주거증 개념상 그렇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는 역시 일종 일반 주거가 저층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상 4층 이하로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괄호 속에 혹시 있는 얘기라면은 이건 주택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즉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면 혜택 받아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것만 따로 얘기하는 거고 보통 4층이 합니다. 일종 일반 주거에서.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요렇게밖에 없어요.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개념상 일종 일반은 4층 이하 제한한다는 거 계속 제가 처음에 용어할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전체예요. 다른 거 요 아래 할 것 같은데 안 해. 여기는 사실 4층 이하로 제한하지 않아도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작은 것들, 자연과 해치지 않는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4층 이하 제한을 안 한다고 해서 5층, 6층 지을 건축물들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거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 녹지 관리에도 제가 여기에 숙박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4층 이하 제한 한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4층 이하 제한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요것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4층 이하 낮은 층수로 제한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4층 이하로 제한한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외에 녹지지역 전체, 관리지역 전체 이렇게만 4층 이하 제한을 받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써놓은 것은 참고해서 써놓은 것은 플러스 표시로서 자연철학지구 해놓은 게 지역 중에서는 제가 얘기한 세 군데 지역만 4층 이하 제한을 받습니다만 지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연취락지구만 4층 이하. 지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보시라고 하는 거라고. 용도 지구 중에서는 자연취락지구만 4층 이하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지구 합쳐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건축 제한에 대해서 한 것은 좀 드물게 나오는 것이고 판가로 3번에 제가 건폐건조는 별표 3개씩이나 해놓은 게 그만큼 자주 나죠. 매번 나오잖아요. 뭐 특례 한 번 낸 적이 있지만 특례보다는 보통은 원칙에서 냅니다. 자, 해봅시다. 요거. 자, 먼저 의의부터 한번 볼까요? 맨날 봤던 거.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위험면적 비율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수식으로 표시하면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건축면적을 계산하라. 그럼 건축면적은 대지면적에다가 건폐율 최대치를 곱해주면 나온다. 이 식에서 나오는 얘기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기 때문에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해주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가 하나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최대 건축 가능한 층수도 한번 적어놨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용해서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라고 계산한다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돼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층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계산을 해보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줘. 예를 들어서 건폐율 50%로 건폐율 50%로 해서 용적률이 만약에 400%가 최대치다 이렇게 하면 각각 이 건폐율 최대치와 용적률 최대치를 이용해서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400%로 50%짜리라서 400까지 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 돼요? 8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최대 층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돼.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놨고 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거 아까 계산 문제는 이제 따로 건축을 주로 쓸 때 쓰고 동그라미 2번에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돼 있잖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강식은 조례에서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건 제가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해놨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이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식대로 최소화시켜서 따로 기억하시자고 했잖아요. 이 그림 상태에서. 자, 요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으로 다시 범위를 정하고 법령 밑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최대 한도를 정하게 돼 있어요. 최대 한도 얼마 이하로만 져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의 어느 땅에 용적률 건폐율 최대인대로 알고 싶으면은 그 지역의 조례를 보시면 돼요. 조례. 서울시에 있는 땅이라면 서울시 도중계획 조례를 보시면 각 지역별 한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시험관은 요거는 낼 수는 없어. 시험에서는 법령의 숫자를 갖고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것이 법에 의한 분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는 법에 의한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법에 의한 한도 범위 내에서 0에 따라 세분이 되면 법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0에 의한 세분이 나눠지는 겁니다. 0에 의한 한도가 나눠지고 이 법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법에 의한 한도 숫자는 먼저 최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0에 의한 한도는 더 숫자가 많아지지만 법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싸다 비싸다 한 것 같고 생각을 통해서 하자고 했잖아. 자, 먼저 전제조건 두 가지를 합니다. 건폐율률한테 전제조건 두 가지. 많이 이거 계속 했던 것이라. 첫 번째는 근린과 유통의 크기 순서 바뀐다 이런 표시. 건폐율률에서는 이게 좀 더 비싸요. 이 둘의 크기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원래는 중일근유지만 이 순서 바뀐다는 거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항상 같은 크기, 최대치가 같은 크기인 걸 해두시면 편합니다.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나눈 상태에서. 이게 제일 낮을 텐데, 자연환 경부전적이 제일 낮을 텐데, 여기에 준하는 것이 보전관리니까 낮을 것이고 농림도 낮아요. 여기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입니다. 그래서 보생농자, 여기에 준하는 요거까지 해서 보생농자 네 가지는 항상 같은 크기다. 건폐율에서 같은 크기인데 보존할 땅에서 녹지지역만 세워표시를 해놓은 게 녹지지역은 건폐율에서는 같이 5가지가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데 용적률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모 표시를 해놨고 결국 요거를 건폐율의 같은 크기를 적어보면 녹지와 녹지에다가 포생농자 아닙니까? 녹지에다가 보생농자 이 5가지가 같은 크기고요. 이제 제가 용적률은 좀 구별하려고 항상 빨간색으로 했죠. 용적률은 같은 크기가 포생농자 4가지만이다. 4가지만이다. 요게 전제 조건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결국 보생농자 이 4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데 건폐율은 녹지까지 추가돼서 5가지가 같은 크기, 여기 용적률은 4가지만 같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다음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하면은 여기를 묻든 이거를 묻든 여기 같은 크기 4개를 집어넣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찾기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숫자를 묻지 않고 직접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 조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혹시 아니 여기와 여기서는 이게 더 개발을 못하게 막는 곳이라는데 왜 여기랑 여기랑 똑같습니까? 라고 의문이 된다면은 법에서 같다는 거예요. 법령에서. 조례에서는 사실 여기가 더 낮아지겠지. 그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서 적어도 법에서는 이게 같은 크기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들어가는데 전제 조건 한 상태에서 항상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자 우리 건폐율 제가 노란색으로 합니다. 최소 법에 의한 크기는 숫자를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법에 의한 크기는 드물지만 그래서 법에 의한 크기는 숫자는 합니다. 건폐율은 그런데 간단하게 되죠. 건폐율이 100을 넘을 수는 없고 20, 40, 70, 90 중에 하나다. 20, 40, 70, 90% 중에 하나다. 일단 건폐율 숫자는 이 4 친구 중에 하나다. 요거를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찾아가면 돼. 안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우리 책에 있듯이 위에서부터 전화번호 외우듯이 다 외우는 거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킨 거예요. 이사 친구 요 20, 40, 70, 90 요 4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기억하기 좋잖아. 2479, 24친구 이사짐센터 전화번호로 딱이거든요. 이사친구잖아. 2479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찾아냅시다. 이제 제일 비싼 게 제일 큰 게 제일 비싼 곳일 것이고 제일 싼 곳이 20%일 것이고 나머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나머지.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한도 중에서 법에 의한 종류 중에서 90%짜리는 제일 비싼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니까 요것이 상업지역이 90%가 여기다 쓸까요? 90%가 될 수밖에 없고 90%가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20%짜리가 이게 제일 싼 곳인데 5가지가 요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아까 전제 조건에서 녹지, 보호생농자 이 5가지가 20%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 7이 남았는데 여기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이니까 녹지, 비도시, 보존할 땅에서 뭐만 남았어요? 계획관리 하나 남았으니까 이것이 두 번째 큰 40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거와 공업 둘이 남네요. 77 하나 남아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해서. 지금 또 오늘 이번에도 처음 시작하신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너무 늦죠? 제가 설명이 너무 느리죠? 이미 다 머릿속에 착착 와 있는데 에? 이사 친구 중에서 너무 천천히 하잖아 지금. 이사 친구 중에서 제일 비싼 90%가 상업지역, 제일 낮은 게 20%짜리인데 녹지 보상자 5가지. 보존할 땅에서 이제 계획관리 남으니까 42호, 개발할 땅에서 남는 주공이 70 하나 남아있으니까 70, 70 되는 거죠. 그리고 0까지 고려한다면 요거 물을 때가 0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폐율은 간단한 게 주상 두 군데서만 달라지더라. 요 위에서만 달라지더라. 요 아래는 법령 똑같다. 법령 똑같아요. 공업이 70이라면 여기 나눠줘 다 70이야. 녹지라면 녹지가 20이었죠? 다 20이야. 그러면 법령 똑같습니다. 주상에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내면 여기서 내는 거지. 주거지역이 70이라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법에 의한 최대치인 70은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70을 받겠죠. 준주거가 제일 비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70이 될 수밖에 없고 준주거가 70이 될 수밖에 없고 최대치 70이 될 수밖에 없고 미로 가면서 값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일반이 60, 전용 50, 70 최대치에서 60, 50 줄어들겠죠. 위로 가면서. 그런데 일반이 60이지만 3종 일반은 따로 50이다.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이한 거. 그러니까 전용이 50은 1, 2종 다 50이고 일반도 1, 2종 일반이 다 60인데 3종만 50이다. 왜? 용적률은 여기가 이 중에서는 제일 비싸니까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위로 올리는 것만큼 건폐율은 조금 낮춰갖고 좀 더 공간을 확보하라. 오히려 건폐율은 낮아요. 이게 특이해서 이걸 잘 몰았어요. 70, 60, 50까지만 1번 중에서 3종 일반은 따로 50이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90이라면 이 최대치는 중심에서 받겠죠. 중심 최대치 제일 비싼 여기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80 줄어드는데 유통과 걸린 순서 바뀌어서 이게 처음이라 처음 순서 바뀌어서 오면서 겁없이 일반과 똑같이 80 간다. 그러다 혼나고 용준에서는 확실히 요거 밑에 들어갑니다. 처음이라 겁없이 한번 대들었다가 혼나고 용준에서는 뒤에. 그래서 90, 80, 80, 70. 이러면 건폐율 끝난 거예요. 이런 건폐율 끝나옵니다. 자, 이제 용적률을 해보시면 자, 용적률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하는데 이건 아까 이사 친구처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건 좀 무식하지만 그냥 뭐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일단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제일 높은 게 1500이니까 15배까지 대지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높은 거 1500,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낮은 거 80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100, 400, 500이 존재해요. 100, 400, 500 145 100에다 400 더하니까 500이 되고 합이 1000이 되는 거죠. 145, 80, 1500 그리고 100, 400, 500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두셔야 되고 매번 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 1500, 제일 낮은 거 80하고 나머지 145 합시다.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최대치 1500이 될 겁니다. 법의 한도. 제일 낮은 80%짜리가 이번엔 보생농자 용적률로 요 4가지만 같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보생농자 요 4가지가 가장 낮은 80이 될 거예요. 가장 낮은 80. 아까 건폐율은 20은 되고 가장 낮은 80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보존할 땅 중에서 이제는 녹지랑 계획관리 둘만 남지 않습니까? 둘만 남으니까 100, 400, 500 중에서 요것이 100이 될 수밖에 없죠. 100. 그럼 400, 500 둘이 남는데 주거와 공업이 남아있네요. 제가 주거 공업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좀 더 공업지역이 더 비싼 곳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00이 돼야 되고 여기가 그럼 400이 돼야 되겠죠. 요 숫자는 한 번 낸 적은 있단 말이에요. 요 숫자는. 최대치.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일 높은 1500%짜리는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낮은 80%짜리가 보생농자 요 4가지가 되고요. 보존할 땅 중에서 이제는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100, 400, 500 중에서 100이 되고 400, 500 중에서 주거지역이 좀 더 비싸니까 주거가 500이고 공업지역이 400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숫자. 자, 이제 이게 법이 한 숫자였고 자 0까지 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0에 따라 세분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 0에 의한 용적률 세분이 제일 숫자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건폐율이다 해서 최대치 얼마 이하 최대치만 정해놨는데 용적률의 영이한 숫자는 범위를 정해놨다는 범위를 최소 최대 범위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이 제일 비싼 곳일 텐데 중심상업이 400 이상 1500 이하에서 최소 400 이상 최대 15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제일 복잡하고 숫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다행히 이건 숫자를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온 적 없다고 해서 뭐 안 나오지는 않겠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온 적 없으니까 너무 비중 두지 말고 묻긴 물었는데 숫자를 안 물었다는 거예요. 순서를 물어서 순서를. 예를 들어서 쭉 용도지역을 준 상태에서 다음 중 용도의 크기가 가장 큰 거에서부터 올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아니면 반대로 가장 작은 것부터 올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 이런 식으로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할 때 제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할 때 그렇지 잘 기억하고 계시네.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자, 큰 거에서부터 합니다. 큰 거에서부터. 근데 편의상제가 이 큰 크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최소치는 안 적어놔도 최대치는 편의상 적어놓을 거예요. 최대치 숫자 물어본 적 없지만 이 편의상 한 걸로 혹시 나오더라도 좀 더 가능성은 있죠. 물어본 적은 없지만. 자, 제일 비싼 게 어디겠어요? 제일 비싼 것부터 합니다. 여기가 제일 비싸지 이걸 받는. 그래서 자 최대치만 적어놓고 1500, 1500까지 중심. 단위가 크다 보니까 200씩 줄어들어요. 그 다음 크기는 요거죠. 1300까지 보이는 일반, 그 다음엔 1100까지 보이는 유통, 900까지 보이는 근린. 200씩 딱 줄잖아. 1500, 1400, 1100, 900. 여기까지는 아주 쉽고 아주 쉬운데 여러분 요 네 가지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어. 요 네 가지만 갖다 놓고. 그럼 아주 쉽죠. 첫 번째 전조조건만 하면 되지. 뭐 숫자 몰라도 중심 일반 다음에 유통 근린 유통 바뀌니까 유통 근린 이거.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문제 물어본 게 아주 옛날 까마득한 문제가 아니고. 응?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쉽고 요거 다음에 하더라도 상업지역 다음에 제일 비싼 곳이 준주거죠. 이게 500을 받는 준주거가 나와야죠. 400이 최초라면 이 중에서 비싼 곳이 여기니까 400을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중심 일반 유통 굴린 다음에 요거 다음에 큰 것은 500을 받는 요 숫자를 알았다라면 500을 받는 준주거가 그 다음 크기라는 것까지는 쉽게 와야 돼. 여기서 위로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과연 여기서 위로 바로 줄어들 것이냐 다른 데를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만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준자는 요 둘밖에 없잖아. 준씨 형제라고 했잖아. 준씨 형제.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준공업이다. 형제. 그래서 준주거가 이제 준공업 그 다음 크기라는 거 동생집에 내려왔어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요거 다음에 요거 준공업으로 내려왔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단 지방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문제 쫙 해결하고 볼일 다 보고 위에 올라가서 안 봤던 볼일을 이 순서로 처리한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쓰면은 350, 300 여기 3자와 여기 3의 3자는 똑같으니까 이걸 직접 묻진 않아요. 250, 200, 150, 100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다 풀었어요. 우리가 녹지가 100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 있어요. 그럼 보존 녹지만 85, 이건 그대로 이제 법대로 100인데 요거만 80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요거만 해도 다 풀었다니까. 요거만 해도. 그래서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주거, 중공업으로 내려와서 전원공업, 일공업 해결하고 3종부터 해서 위로 가면서 쭉 줄어든다. 이 순서.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주거에서 중공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여러분 제일 낮은 80분까지 보이는 건 법에서는 보생농지에다가 0까지 고라면 보존녹지까지도 80분 되네. 그죠? 5가지. 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매번 나왔던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26쪽에 나와 있는 것은 건폐율률을 따로 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건폐율률을 따로 정하는 특례라고 해서 이 따로 정하는 특례 이거는 A번 하나만 한 번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30회 문제 중에서 요게 2년 전에 요거 A번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뭐
초토화됐지 이거는. 계속 지금 이것만 묻다가 이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따로 정하는 특례를 물었으니까. 근데 특례에서 숫자를 직접 물은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물었다. 제일 큰 거를. 그래서 제가 이 특례 중에서 부담 없이 그냥 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드물어요 이게. 하신다 그러면 A번 정도 더 하시고 싶으면 B까지 하시든지. 하신다 그러면 자 보세요. 따로 정하는 특례인데 이건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별도에 있습니다. 자 A번 보시면 건폐율 80% 이하에서 0으로 정하는 기준이라서 따로 정하는 특례인데 법에서는 건폐율 최대 80% 이하에서 0으로 다시 넘기지 말고 정하라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 개발진흥지구의 개인데 요 개발진흥지구도 반드시 여기서는 비도시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비도시에 지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만 여기선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무슨 그 점 표시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 이렇게 해놓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30% 이하고 가로를 닫아놨어. 그러면 여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비도시에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여기 있는 40%짜리고 개발진흥지구라도 도시지역 중에 자연녹지 지역에 만약에 지정됐다 그러면은 40이 아니고 3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공원의 자, 취락지구의 취, 집단취락은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니까 여기 취락지구는 뭐 자연취락을 전제로 하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게 60이고 농공단지가 70이고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준산업단지 요것이 8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굳이 한 달에면 80에서 정하기를 4678 순서로 낮은 거에부터 4678 해놓고 자 지금 새까맣게 하는 게 이거죠? 이 숫자를 물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여기서 크게 순서로 낮은 거부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숙계가 암캐 말고 숙계 숙계가 자취한대 아이고 어디에서 엄청 불쌍하죠? 농촌에서 혼자 자취한대 숙계가 혼자 이렇게만 기억해놔도 되지. 숙계가 자취한다 농촌에서 농공단지가 있다라면 지금 낮은 거에서 높은 순위니까 나머지 산업단지는 당연히 그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산업단지 중에 제일 개발 안 되는 게 농공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계 자취 농까지 가시면 나머지 산업단지는 그 다음에 오겠지. 4678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년 전에 최근에 문제 낼 때 나머지 산업단지도 아니고 요것 중에서 요렇게 해놓고 최대한도가 제일 큰 걸 찾아라.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크죠. 이 중에서는. 그죠? 요거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 다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는. 그럼 이번에 혹시 나온다면 이거 드물어요. 요새 저걸 주로 내지 매번 내는 게. 혹시 이게 특별하게 또 나온다면 어려운다면 반대로 제일 낮은 거 찾아라 할 가능성이 크죠. 혹시 개발진흥지구 숙계에 개가 나오면은 요걸 찾으면 되는데 이 개 중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30%였죠? 거기에 있으면 그걸 찾아야 되겠지. 제일 낮은 거. 거기 뭐 용적률로 하려면 제일 낮은 것부터 수, 자개농 이렇게 또 있어요. 아이고 귀찮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해드릴까 말까 이것도 용적률이 이렇게 요 낮은 수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면 이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산자원 보고요.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자연공원과 개발진흥지구. 그게 수 자기 전에 내려왔죠? 이건 아예 내려가서 떨어져 없어지고 녹음하지 않아놨고 그죠? 아직은 전혀 없고 한 달은 이렇게 하고 아이고 쉬세요.